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기다리며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증시는 출발을 하였는데요. 뱅크런, 즉 대규모 인출 사태 공포를 키운 실버 게이트 청산 사태에 급락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거래 규모가 커진 가상 자산을 둘러싼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를 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을 비롯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고, 은행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연준 부의장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주가 일제히 급락을 하였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특화 은행인 SVB 파이낸셜도 긴급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이 은행주 전체에 위기감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3대 지수 모두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나스닥은 장 초반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상승 기류를 타는가 싶었는데 이제 같은 날 발표가 된 고용 관련 지표는 둔화가 되면서 안정감을 찾아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장 후반부까지 맥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빅스 지수는 불안한 장 속에 정말 급격하게 급등을 하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행히도 하락을 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한 증시의 하락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EV 섹터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3.97%, 테슬라는 마이너스 4.99%, 루시드는 마이너스 4.08%가 하락을 하면서 EV 시장도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리비안 주가가 최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가이던스와 자금 조달 영향을 받으면서요. 채권 공모가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면 회사 시가총액의 10% 정도 차지를 하면서 주가 희석이라는 뼈아픈 시기를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최근 리비안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겠고,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투매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루시드와 같은 주가 희석, 리비안은 현재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증시의 상황과 리비안의 악재, 최저점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주식을 69,356주를 추가를 매입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2월과 1월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의 연구원들은요, 테슬라의 수직 통합 시스템이 아직 덜 통합된 경쟁 업체들보다 수년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루시드와 리비안 같은 신생 기업이 치고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판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블룸버그에서는 멕시코 대통령이 테슬라 경영진을 만나면서 멕시코 공장 채용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진력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루시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루시드는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1.13%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엔 팔불대가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제장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퓨처스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장 무조건 반등을 해야지 팔불대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해서 다시 6불대 라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삼성증권에서는 루시드는 마이너스 3.72%가 하락을 하면서 8불대를 올라선 모습이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6.87%, 리비아는 마이너스 4.3%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루시드가 본장까지 이어져서 꼭 8불대를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더 플로우는 스몰캡을 제외한 곳에서 매수가 약간 더 많았고요. 1분봉은 장 초반 나스닥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장 후반부로 갈수록 증시의 하락세에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루시드는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더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오늘 장은 꼭 잘 버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미국 EV 차량이 거의 300마일 주행거리를 달성을 하면서 EV 선두주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주행거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루시드가 아닐까요? 이렇듯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루시드 하면 주행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럭셔리, 하지만 럭셔리 이미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드라이버들은요, 넓은 SUV와 거대한 픽업 트럭, 그리고 넓게 펼쳐진 초대형 도로 등 모든 것이 큰 걸 좋아합니다. 조금씩 일렉트릭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서 배터리 또한 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고요. 이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운전자보다 차량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배터리 효율성과 마일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가장 주행거리가 긴 516마일의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일수와 배터리 효율성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꼭 올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안 그래도 챗 GPT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벌써 물어봤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2030년 루시드 주가는 얼마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현재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EV 수요,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회사의 성과, 사용한 가능한 과거 데이터, 기술 분석, 차트 패턴, 분석가 예측 및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해서 2030년까지 루시드 주가의 일반적인 거래 범위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하였는데요. 미래 가격 예측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충실히 인정한 후에 루시드에 대해서 불리시와 베어리시 두 가지 가능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요, 2030년까지 300불에서 400불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요, 베어리시입니다. 상당한 경쟁에 직면하거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잠재적으로 50불에서 100불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만약에 불리시로 2030년까지 400불을 갈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 말고요, 대략적인 평단 12불을 잡는다면 약 33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베어리시로는 100불, 약 8배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챗 GPT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시든 베어리시든지 롱텀으로 가져가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030년까지 루시드 종목을 롱텀으로 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가봅시다. 2030년까지.
그리고 앞선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PIF의 새로운 영상에서 시어 차량이 아닌 루시드 에어가 당당히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우디가 루시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뒷배는 꿋꿋이 루시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봄이 찾아왔지만 증시는 다시 한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네요. 따스한 봄처럼 증시도 다시 활기를 되찾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